한결이 같은 경우는 제가 딱 봤을 때 심성이 아주 착한 아이야. 자, 봐요. 자, 이건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제가 설명할 때 첫 번째가 원해방정식의 형태와 관련해서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했고 그 일반형과 관련해서 그 밑에 하나 더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일반형은 XY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모두 2차 방정식에서 원이 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원이 될 때는 반지름이 0보다 크다는 것과 관련해서 시험지 아주 잘 나오는 거였고 두 번째는 이제 원해방정식이 뭐냐면 작성입니다. 그 원해방정식의 작성과 관련된 문제는 지금 여기 있는 문제처럼 크게 두 가지거든요. 자, 뭐냐면 지름의 양 끝점으로 점의 좌표 두 점을 주거나 이게 근데 시험에 더 잘 나온다 그랬지? 아마 개념 정리할 때 다 써드렸을 겁니다. 뭡니까? 원주상에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원해방정식을 작성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세 점이 주어졌을 때는 원의 중심 좌표를 뭐라고 놓는다? A, B라고 놓는다. 그리고 이제 이 해당하는 O가 무슨 점입니까? 우리 평면좌표에서 다뤘던 것처럼 외심이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세 점에 각각에 이르는 거리가 서로 같다를 놓고 여기서 연립을 하는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건데 요건 꽤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잘 봐두시고요. 아마 뒤에 보면 있을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표 문제는 얘와 관련된 거니까 훨씬 쉬워. 자, 보통은 이 원해방정식을 작성하라고 할 때 이렇게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원해방정식을 사실은 작성할 때는 뭘 꼭 알아야 됩니까? 중심좌표를 모르면 절대 작성 못해요. 자, 그 다음 또 뭐가 필요합니까? 반지름이 꼭 있어야 되겠죠. 그 반지름이 있어주면 우리는 이거 가지고 그냥 바로 x 빼기 중심의 x좌표, y 빼기 중심의 y좌표는 r제곱과도 같다 이렇게 쓸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지름의 양 끝점이 이렇게 제시가 될 때는 너무 쉽게 구하는 거죠. 금방 구할 수 있는 거지. 5, 마이너스 6이니까 이 중심이자 두 점의 입장에서는 중점이니까 2,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자,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냐?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서 해봤더니 반지름은 루트 5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원방은 작성하라고 하면 x-2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5하고 같다. 맞나요? 네, 맞게 한 거 맞나?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16 아니냐? 그럼 여기가 17인가요? 아니다. 반지름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반지름이 그렇죠. 그렇게 되겠네요. 9 플러스 얼마입니까? 16이었으니까 5가 되고, 여기는 25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그럼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이걸 다 전개한 다음에 A, B, C를 비교해도 되고요. 근데 그러면 또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이거 구했다면은 바로 여기서 가자는 거지. 일반형의 중심좌표는 어떻게 찾아? X 앞에 있는 거에 절반하고요. 마이너스를 붙인 거. Y 앞에 있는 계수의 절반하고 마이너스 붙인 것이 중심좌표 2, 마이너스 2랑 같을 거니까 여기서 A, B를 빨리 찾고요. 다음 또 일반형에서의 반지름 구하는 공식 2분의 A제곱 더하기 이거 꼭 외워야 된다 그랬죠? 마이너스 4C 이렇게 쓰시면 여기서 찾아진 A, B를 대입을 하고 요 반지름이 5랑 같다라고 놓고 마지막 C를 찾는 이런 형태로 이 문제는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얘를 뭐 이렇게 식 만들고 전개하기보다는 우리 일반형이 주어져 있을 때 중심좌표 찾는 거랑 반지름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딱 있으니까 지금 찾아진 중심좌표와 반지름을 각각 요놈들과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 안 외우면 절대 안 된다. 정말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형에서의 중심좌표 구하는 것과 반지름을 모르면 진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아직 혹시 못 외웠다고 하면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54번 별표입니다. 지금 빨리 먼저 풀어볼래요? 이미 풀려있죠? 제가 그냥 풀이하는 게 낫겠다. 풀어온 사람들이 지금 거의 있으니까. 별표입니다. 너무 중요하다. 아까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죠. 원해방정식의 형태 중에 일반형의 형태는 지금처럼 보시다시피 XY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되어 있는데 개념 정리할 때도 말씀드렸던 게 XY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원해방정식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 더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요. 원해방정식이 되도록 하는 특징은 지금처럼 X제곱과 Y제곱 앞에 있는 계수가 서로 부호가 똑같은 형태로 나와 있으면
반지름만 보면 되지만 어떤 문제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도 문자가 식이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이 둘이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같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숫자는 꼭 1이 아니어도 돼요. 왜냐하면 이 숫자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둘의 숫자가 달라버리면 원방은 절대 안 돼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일반 학교들에서는 이렇게 줄 건데 자사고나 특목고는 여기 앞에 이렇게 문자로 줄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앞에 있는 요놈과 요놈이 둘이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요? 같아야 원방이 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우리가 지금 풀려고 하는 거 결국은 반지름 자리와 관련된 거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크다. 이 표현이 뭘 말하고 있냐면 반지름이 양수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미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니까 원방이 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바로 얘였단 말이에요. 그대로 갑니다. 16, 그 다음에 플러스 36,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0은 0보다 크다 이렇게 쓰시면 요놈은 12 빼기 4k가 0보다 크니까 k는 뭐보다는 작다? 3보다는 작다라고 정리를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황 이해되셨을까요? 자, 먼저는 개념을 완벽하게 외워두시고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55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이것도 역시 개념 노트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주어진 원방이 있는데요. 그 원방이 X축이나 Y축 혹은 동시에 접할 때의 특징과 관련된 문제로서 X축에 접하는 이런 원은 어떻게 줄 거라 그랬습니까? 우리한테 중심좌표를 간접적으로 줄 거라 그랬습니다. 직접 주면 너무 쉬워지니까 중심좌표를 어쨌건 간접적으로 준다는 건 뭐뭐 컴마 뭐뭐가 문자로 나타날 건데, 자, 중요한 건 여기가 개념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될 건데 우리는 이 X축이나 Y축에 접하는 이런 형태의 중심좌표를 알면 자동적으로 뭘 알아낼 수 있다? 반지름을 알아낼 수 있다. 어떻게 반지름 알아냅니까? 지금처럼 X축에 접하는 원의 경우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인데 요놈의 중심에 무슨 좌표? Y좌표가 반지름과 연관되어 있다. 이 Y좌표가 어떻게 해요? 절대값만 씌워주면 됩니다. 중심의 Y좌표에 절대값만 씌우면 반지름이 되는 것이 핵심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중심이 직접적으로 얼마라고 나와 있지 않고 이 직선 위에 있고 라고 했으니까 중심좌표는 뭐라고 둘 거냐면 X좌표는 모르니까 A, Y좌표는 A 플러스 1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 반지름은 뭐라고 쓸 거냐면 절대값 A 플러스 1이라고. 왜 중심의 Y좌표가 이 반지름이 되는지는 그림 그려보면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래놓고는 어떻게 할 거냐 봤더니 추가 조건이 원 위를 지나가는 점을 줬다라는 거는 관계식이 세워져 있다면 그 관계식에 얘를 대입했을 때 성립할 거라는 이야기가 될 거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에 원의 방정식을 작성하는 거죠. 자, 작성을 하면 이렇게 될 건데요. 여기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되나요? 봤더니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자,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1 해서 식정리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니까 a제곱 2a 플러스 1. 자, 이건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a의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자, 이건 절대값 안에 있는 거의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이거 할 필요가 없었겠네. 왜냐면 이게 전부 다 사라지네요.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a 플러스 2의 제곱이 0이었던 거네. 그럼 a는 얼마? 마이너스 2였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넣기만 하면 끝나는 상황이었겠네요. x 플러스 2의 제곱. 자,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y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쓰면 끝나는 상황으로 연결을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x축이나 y축에 접하는 원들은 첫 번째 중요가 뭐다? 실전 문제들은 중심좌표를 지금처럼 간접적으로 제시를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중심좌표가 얻어내면 이 축에 접하는 거의 특징은 얘를 통해서 반지름 찾아내는 게 개념의 특징이다 보니까 이렇게 만약에 Y축에 접하면 중심의 X좌표에다가 절대값 씌운 게 반지름, 그렇게 인지하면 됩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볼래요? 이건 직접 한번 풀어봅시다. Y축에 접하는 거니까 이 원방의 중심과 반지름을 어쨌든 구해놓고 그 구해진 중심의 Y축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X좌표의 절대값 씌운 것이
반지름이랑 같다라고 하는 포인트로 문제를 혹시 이렇게 안 풀었다면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풀어봤어? 아하이. 너 아직 안 외우고 있는 거 아니지? 이거 안 외우면 나중에 너무 힘들어진다. 학기 들어갔을 때. 자, 원방이 있어요. 자, 이 원방의 중심좌표 일반형의 형태는 그냥 바로 찾는 거야. x 앞에 있는 계수와 y 앞에 있는 계수에 반반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니까 4의 반이니까 마이너스 2, 이거의 절반이니까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붙이는 거. 반지름 2분의 루트, 자, 4의 제곱, 2의 제곱, 마이너스 4c니까 마이너스 40 플러스 4k 제곱.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원해방정 형식의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시간을 꼭 이렇게 말을 해도 표준형으로 고쳐서 푸는 학생들이 있는데 나중에 문제에서 이게 몇 문제가 쌓이면 다른 한 문제를 못 푸는 시간이 되는 거니까 제발 특히 공통 2 같은 경우 더더욱이나 제가 알려준 대로 계속 풀려고 하세요. 그게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방법이니까 이렇게 외워서 바로 왔다면 Y축에 접할 때의 특징은 여기 등장하고 있는, 왜냐면 Y축에 접하는 이런 원들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인데 이 X좌표의 절대값 씌운 것이 반지름이라 여기다가 뭐라고 써버려? 절대값 씌우면 2가 될 거니까 이렇게 쓰시면, 자, 이제 루트 안에 있는 놈은 20에서 이거 하니까 마이너스 20 더하기 4k 제곱이 될 것이고, 얘는 양배를 곱하면 4가 되면 또 제곱을 해서 루트를 날린다 생각을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넘어가면 36이고 4로 나누었더니 k제곱은 9니까 k값은 3 또는 마이너스 3으로서 양수값을 골라내려면 3, 음수면 마이너스 3인데 이런 계산의 과정으로 흘러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선생님이 설명한 이 개념들이 머릿속에 딱 박혀있으면 이런 거 보면 무조건 선생님이 중심과 반지름 이 관계가 있다고 했고 이게 직간접적으로 준다는 얘는 직접적으로 그냥 구해진 겁니다. 대신에 반지름이 구할 수 있는데 K 때문에 모르는 상태이지만 Y축에 접한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반지름도 얼마라는 걸 알게 되는 형태로 문제를 푸는 거니까 꼭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거. 자, 별표 칩니다. X축, Y축에 접하는 문제보다 동시에 접하는 문제가 시험의 출제율은 가장 높고요. 동시에 접한다의 특징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시에 접하는 원은 반지름을 가지고 중심좌표를 표현한다가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를 만났을 땐 내가 갖고 있는 개념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잘 알고 있으면은 사실은 푸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뭔가 어렴풋이 알고 있거나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제대로 풀 수가 없어요. 자, 이 문제도 딱 뭐였느냐? 동시에 접하는 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 동시에 접하는 원, 내 머릿속에서는 자, 이렇게 4분면별로 이렇게 원이 지금 접할 건데 모든 문제가 4개를 다 그려서 푸는 게 아니라 넷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푸는 거지.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동시에 접하는 원 같은 경우는 중심을 뭘로 표현하라는 거니? 중심을 뭘로 표현하라는 거야? 반지름 R로 뭐하라고 했습니까? 내가 표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면 중심좌표는 R, R. 이미 반지름 R로 표현할 거기 때문에 이 원의 반지름은 R인 거야. 근데 이게 동시에 접함으로 인해서 중심좌표가 표현이 R로 표현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 그럼 결국 이런 문제들의 특징이 뭐냐? 두 번째 특징. 동시에 접하는 원은 몇 사분면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몇 사분면인지. 동시에 접하는 원이 몇 사분면인지가 몇 센지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판단이 돼야 이쪽이냐에 따라 중심좌표를 가지고 원방을 작성할 거니까. 근데 그 판단이 어렵지 않죠? 앞에 읽어보면 몇 컴마 몇을 지나가면서 동시에 접한다라고 하면 이 몇 컴마 몇이 몇 사분면 위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지. 자, 2,1이니까 몇 사분면에 동시에 접하는 원입니까? 1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는 원이 될 겁니다. 그럼 대충 상황으로 보자면 2,1이면 여기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접하는 원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좀 더 큰 사이즈로 이렇게 접하는 원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이 점을 지나가면서 생길 수 있는 동시에 접하는 원은 두 개인데 사실 이 원이든 중심좌표는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라고 하면 너도 그렇고 모르는데 이서 중요한 건 얘네들의 중심좌표를 반지름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R, R일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 원방이든 그 원의 방정식은 무조건 이렇게 써진다. x-r의 제곱, y-r의 제곱은 r제곱과도 같다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이 원방에 지금 얘가 지나가는 점이니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어떤 관계식에 지나가는 점은 대입했을 때 뭐 하는 거라고 무조건 성립하는 상황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를 정리했더니 r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 r제곱 마이너스 2r 플러스 1은 r제곱이 되면서 이항하면 사라지고 r의 제곱 마이너스 6r 플러스 1은 5는 0과도 같은 5하고 1 마마 붙으니까 r값은 1 또는 얼마다? 5 이렇게 정리하는. 그러면 이게 왜 두 개였느냐? 지금처럼 두 점에서 이렇게 이 점을 지나가는 원이 두 개 있으니까. 조그만 원이 반지름이 1인 걸로 될 거니까 1,1. 큰 원이 5,5였겠구나. 그래서 이 문제는 두 원이라고 했던 거고, 그리고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으니 요 거리는 루트 뺀 거의 제곱을 하니까 루트 32는 4루트 2가 되나요? 따라서 중심 사이의 거리는 4루트 2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문제를 점검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동시에 접하는 원에서 문제를 못 풀더라도 내 머릿속의 포인트는 동시에 접하는 원에 관련된 것들은 중심을 반지름으로 표현할 건데 어디 사분면에서 접할 건지를 문제 속에서 확인하라고 반드시 알려준다. 알겠지? 어느 사분면인지를 알려줄 건데 여기서는 2,1을 지나가는 동시에 접하는 원은 1사분면 쪽이다. 근데 지나가는 점에 왜 동시에 접하는 원이 두 개인가요? 라면 그림을 그려봐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찌됐건 동시에 접하는 그 원의 중심좌표는 모르기 때문에 반지름 R로 표현하고요. 식을 세우면 지나가는 점의 좌표를 이 식에 대입했을 때 반지름 알아낼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구해보면 두 개가 나오는 거다. 그치? 자, 15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58번은 이제 마지막 일반적인 형태에서의 원인데 아폴로니우스의 원의 정의가 뭐였지, 성찬아? 내가 정의하고 구하는 방법 다 알려줬는데 왜 공부 안 해? 공부 좀 하지. 한결아 뭐지? 로? 거기까지가 거의 끝이야. 일정한 비율로 떨어져 있는 점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 봐봐. 아이, 공부 좀 해라. 아이, 참말로. 봐봐. 지금처럼 A라는 고정점, 정점, 움직이지 않는 B라는 정점, 이 두 점으로부터 P는 뭔지는 모르겠으나 A까지 이미 그 뭔지 모르는 점에서 A까지의 거리와 B까지의 거리의 비율이 일정하게 나와 있다면 이 점 P가 그리는 좌취, 도형은 뭐다? 원이라는 겁니다. 그럼 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뭘 물어보는 거야? 원의 둘레를 물어보는 거고 이 좌취의 넓이를 구하랬다면 원의 넓이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원의 둘레를 물어보면 되니까 뭐만 알면 되겠어? 반지름만 알아내면 돼. 사실은 이런 내용이었죠. 그때 아폴로니우스 원에 대한
원은 정의가 뭐였냐면 방금 말했던 두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비율로, 여기서 일정한 비율이 3대2입니다. 일정한 비율로 떨어진 점들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뭐였냐? 이걸 구하는 방법입니다.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식으로 그냥 구하면 돼요. 식으로 구한다는 건 요놈들을 식 써서 풀어가면 되는데 굉장히 복잡해. 그래서 사실 1번은 잘 안 해. 잘하는 친구들은 다 2번으로 푼다고요. 어떻게 하느냐? 두 개의 정점이 있으면 이걸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 비율이 만약에 여기서 m 대 n이라고 하면 이 떨어져 있는 점들이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는 무수히 많이 있을 거라고. 그 무수히 많은 점들을 연결했더니 뭐가 생긴 거야? 원이 생겼고,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두 개의 정점을 연결하는 이 직선, 연장선을 그은 것은 반드시 원의 중심을 지나가다 보니 A, B로부터 떨어진 이런 점을 우리 무슨 점이라고 불러? 내분점이라고 부르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요놈을 무슨 점이라고 불러? 외분점이라고 불러서 사실 이 주어져 있는 두 점으로부터 이 떨어진 비율을 가지고 내분점의 좌표와 외분점의 좌표를 구하면 이 원의 지름의 양 끝점이 되니까, 외분점과 내분점이 지름의 양 끝점이 되니까 이 지름의 양 끝점 빨리 구한 다음에 원을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내분점과 외분점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건데, 내분점은 이미 교육과정이 있고 외분점은 빠졌지만 공식적으로 봤을 때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하면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공식 자체가 너무 간단해. 어떻게 하냐면 잘 봐봐. 마이너스 4,0과 자 B는 1,0이 있는데 떨어져 있는 거리 A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B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3대2니까 3대2로 떨어져 있는 점이야. 자 먼저 내분점부터 한번 구해볼게. 내분점은 분모에 떨어진 이 비율을 뭐 하라고 했어? 더하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 크로스해서 곱하고 더하라고 그랬지? 그럼 요거 이렇게 하나가 X좌표, 또 Y좌표 역시 내분 비율을 더하고, 역시 크로스해서 곱한 것들끼리 합하는 거야. 3 곱하기 0 더하기 2 곱하기 0 이렇게 해서 내분점 찾는 거라고. 그 외분점은 좀 달라요? 아니 똑같아요. 뭐만 다르냐면 이 가운데에 있는 대각선 하는 것도 똑같아요. 가운데 있는 것만 부호가 반대야. 그래서 어떻게 쓰면 돼? 라고 하면 3 빼기 2분의 크로스 곱한 거 빼기 크로스 곱한 거 이렇게 딱 쓰시면 되겠고요. 3 빼기 2분의 크로스 곱한 거 크로스 곱한 것들의 차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금방 구할 수 있어. 여러분들 5분의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 5분의 0이니까 0 이렇게 하나가 내분점 좌표가 된 거고, 이게 그럼 지름의 양 끝점입니다. 1분의 11이니까 11, 1분의 0이니까 0.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과 그 다음에 11,0인데 우리는 이 원에 뭘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둘레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뭐만 구하면 돼? 반지름만 있으면 되겠죠. 2파이 r이니까. 그러면 선생님 중심은 어떻게 되나요? 둘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니까 5,0이 되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6이 되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2파이 r이라서 12파이가 이 자취의 길이가 된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풀 수도 있어. 내항, 외항 같으니까 3PB는 2 곱하기 PA가 되고 PB는 X, Y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니까 이렇게 해서 식 써서 풀어도 돼. X-1의 제곱, Y의 제곱. 2 곱하기 X, 이거니까 X 플러스 4의 제곱, Y의 제곱. 이렇게 해서 쭉 샬라샬라 정리해서 마지막 식 정리한 다음에 반지름 찾으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식 정리해서 가게 되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개념 정리하려고 이렇게 썼던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이 두 점의 내분점, 외분점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중심좌표가 금방 나와서 문제를 엄청 효과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잘 메모해 주시고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가장 그러니까 이 차이가 생겨요.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잘 못하거나 어려워하는데 한 번만 좀 잘 정리해두면 이게 어렵다고 느끼지는 않을 거고, 거기다가 좀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까지 체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핸드폰을 보지 말고 인마 열심히 좀 하란 말이야. 목이 많이 상했죠? 그 화목반에 B반 수업을 하면 제가 완전 열정을 다해서 하거든요. 그때 목이 이미 가요. 그래서 화목반 B반 수업할 때 정말로 열심히 수업하는데 규민이가 문제죠. 규민이 아니야. 숙제도 안 하고. 규민이는 지금 삶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저기에서 다 들어오고 다니는. 아, 그래? 얘는 국어 쌤한테도 그러고 영어 쌤한테도 그러고. 아하. 근데 뭔가 하지는 않고 그냥 고민만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또 물어보면 맨날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안 하는 것 같아. 뭐 절대까지는 아니겠죠.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국어 숙제 해오는 꼴을 본 적이 없어. 진짜? 토이 쌤은 하느니까. 책도 안 샀을 인생이 그러면서 돈은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뭐 다들 마찬가지죠. 성찬 씨도 돈 많이 벌고 싶죠? 방법 알려드려요? 좋은 여자라고. 아니요. 귀를 좀 많이 잡아당기세요. 스스로 개척해. 누군가의 도움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작아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야. 이게 통계적 확률이니까 대부분 그렇다라는 거지, 뭐. 그럼 유전인가 보다, 그거는. 예, 될까요?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파트로 갑니다. 잘 들어라. 두 번째 파트는 뭐냐?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원방이 세 가지 파트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가 지금 하고 있는 원해방 정식의 일반적인 것들, 형태라든지 작성이라든지 X축, Y축에 접한다라든지 아폴로니스 원에 관련된 거. 두 번째가 뭡니까? 원과 누구의 관계? 직선의 관계입니다. 이때 여기서는 내용적으로는 아주 간단하지만 여기 이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되는 게 응용된 거죠. 공통의 현의 길이와 관련된 것들이 여기 있었고, 마지막 접선의 방정식인데 이 접선의 방정식은 외운 거를 적용하는 단계에서 학생들 첫 번째 어려워하고요. 적용하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그 다음 또 응용까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합니다. 여기를 좀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외운 거를 적용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첫 번째로 많고, 적용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응용돼 있다 보니까 도형적인 요소를 잘 생각하면서 풀 때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원방 자체가 어렵습니다. 아마 중간고사 때 원방에서 아주 어려운 문제가 등장할 건데, 뭐 어쨌건 근데 그건 나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우선 열심히 공부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을 좀 더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서영 씨처럼 독서실이라든 어디든 가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지. 자, 180번 볼게요. 자, 중간에는 숙제야. 지금 제가 유형 나간 것들을 오늘 다 나갈 거니까 원방 끝까지가 숙제야. 알겠습니까? 또 하나는 어떤 게 숙제야? 여러 가지 함수, 합성함수 전까지가 숙제입니다. 직선의 방정식 다음에 질문 받아주세요. 직선의 방식 지금 다 안 받았어요? 네. 어디까지 받았어요? 나 직선의 방식 다 받은 걸로 생각했다. 자취의 방정식, 25페이지. 네네. 그럼 한 장 남은 거죠, 한 장.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럼 이제 여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개념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자, 두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 안 만나는 케이스인데 얘네들을 정리하는 조건은 두 가지라 그랬죠. 연립을 해서 뭘 쓰거나 판별식 0보다 크다를 쓰거나, 그 다음 또 요놈들 두 번째는 원의 중심에서 거리와 그 다음에 이 원이 가지고 있는 반지름을 가지고 D는 R보다는 작다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두 가지가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는 조건인데, 잘 들어 잠깐. 이 두 개 중에 누굴 써야 됩니까? 라고 하면 보통 학교 시험은 원방 자체를 복잡하게 줄 거기 때문에 원방 자체가 복잡하면 무조건 두 번째 걸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원방 자체가 기본형으로서 간단하게 나오면 판별식을 쓰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알겠죠? 판별식. 그래서 선생님이 둘 중에 누굴 써서 원과 직선의 위치 조건을 판단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요놈 연립을 통한 판별식과 중심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의 대소관계를 가지고 판단하는 두 번째가 있는데, 대부분
시험 문제는 어렵게 낼 거기 때문에 원방 자체를 일반형으로 주거든. 그러면 판별식으로 했다가는 너무 복잡한 상황이 되니까 이때는 얘를 가지고 푼다,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지금 여기 한 문제 봐볼게. 선생님, 원방이 나왔는데 이게 간단합니다, 비교적. 뒤에 뭐 y도 있는 게 아니라 상수가 있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직선을 봤더니 y에 관한 이미 정리가 되어 있어. 자, 조건 자체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니까 두 가지거든요. 연립을 한 후에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를 쓸 거냐, 아니면 중심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을 구한 다음에 작다를 쓸 거냐,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원방 자체가 간단하니까 연립을 통한 판별식 D로 가는 게 조금은 더 나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 연립이라고 하는 건 이 둘이를 가지고 이미 y에 관하여 정리되어 있으니 이 y 자리에다가 얘를 뭐 하면 될까요?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립한 방정식은 이렇게 바로 써지겠거든요. m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는 0과도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여기서 좀 불편함이 있겠지만 m제곱 x제곱은 만나면 바로 암산으로 좀 정리할게. x의 제곱, 그 다음에 2mx인데 얘랑 만나니까 2로 묶으면 m-1x가 될 것이고, 마지막 플러스 1은 0 해서 이렇게 좀 식을, 이 위에 있는 식을 여기까지 올 때 좀 계산을 특정 부분에서 암산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잘 안 되겠으면 이걸 다 전개한 다음에 이제 동료한끼리 묶으세요. 자, 이렇게 했으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면서 x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써서 가겠습니다. b'이 얘가 될 겁니다. m-1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m제곱 플러스 1은 뭐보다는 크다? 두 점이니까 0보다는 크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런 같은 경우가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얘랑 만나면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2m에다가 1도 사라지네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m은 뭐보다는 작다? 마이너스 1로 나누니까 0보다는 작다라고 쓰시면 끝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일 때는 뭘로 풀어라? 연립을 통해서 풀어라 라고 정리를 내리고, 괜찮나요? 아마 세 문제가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추가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이런 경우일 때는 어떻게 해요? 원방 자체가 복잡하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일 때는 뭘로 푸는 게 좋겠다? 판별식으로 문제를 풀지 말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먼저 한번 빨리 풀어보세요. 제가 푸는 시간 드려볼게요. 제가 요거랑 그 다음 문제들까지 풀고 잠깐 쉬었다가 접선의 방정식까지 나가면 시간이 조금 남을 것 같은데, 남으면 아까 직선의 방정식 부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대입해서 연립해서 풀기엔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빨리 중심과 반지름 구하고 D하고 R과의 관계로 갈게요. 중심은 표준형이니까 너무 쉽다. 3, 마이너스 2. 반지름은 얼마입니까? 루트 13이라고 딱 나오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접할 때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보셔서 알겠지만 여기는 중심에서부터 거리와 반지름이 서로 뭐합니까? 같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직방이랑 요 점에 이르는 거리를 구하면 D는 루트 2의 제곱, 3의 제곱이 하니까 13. 자, 3 대입하니까 6.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K는 누구랑 같다 쓰면 될까? 이게 같을 때니까요.
이렇게 써야 이거는 빨리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라지고 양변에 이거 곱하니까 절대값 K는 루트 13 곱하기 루트 13이라서 13 쓰시면 K는 얼마다? 13이거나 마이너스 13인데 양수 K를 물어봤으니까 13이라고 이렇게 쓰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한 건 연립의 방법이 아니라 두 번째 D는 R과의 관계니까 우선 빨리 R도 구해놔야 될 것이고 D를 구하려면 원의 중심좌표가 필요한 거니까 중심좌표 얻어내서 거리 구하시면 되겠다. 괜찮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82번 문제. 자, 이 경우는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원방이 복잡한 형태가 아니라 어떤 형태야? 기본형이죠? 기본형이고 직선이 있는데 뭐 하지 않도록? 만나지 않도록 이랬네요.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D는 R보다는 둘이 연립한 후에 판별식 쓰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둘이를 연립하면요. 바로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mx 플러스 2의 제곱은 1과도 같다라고 하는 식을 쓰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D는 만나지 않으니까 0보다 작다를 써야지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자, 이거 제곱하면 m제곱 x제곱이니까 m제곱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4mx 플러스 4고 넘어오니까 3은 0이라는 방정식인데 x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쓰겠습니다. B'은 여기서 마이너스 2m일 거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 얘는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배하고 계산했더니 m제곱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은 2차 부등식인데 이런 형태들은 해를 구하는 거는 그냥 는영에서 넘기면 m은 마이너스 루트 3이랑 루트 3 두 가지가 나오니까 무슨 범위 쓰면 되겠어요? 0보다 작으니까 사이 범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끝내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 별표 치기 바랍니다. 현의 길이. 결국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계산하는 걸로 끝나는 문제들이잖아. 그래서 시험 문제가 핵심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올 수 있죠. 나온 다음에 시험지 첫 페이지인 거고 누구나 아마 그때쯤 가면 몰라도 다 맞출 수가 있을 건데 결국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지금 이 시점에 183번 정도까지도 그냥 설명 듣고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가 뭐냐면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만나는 조건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두 점에서 만났을 때 도형이 갖고 있는 특징을 묻고 있는 건데 그 특징이 중등 과정에서 배웠던 거랑 혼합이야. 자, 보시자. 아마 제가 개념 정리할 때는 다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것까지도 자주 나오는 거라서 개념 정리할 때 그럴 수 있죠. 자, 볼게요. y는 x 플러스 k라고 하는 직선이 있어요. 자, 집중 좀만. 이때 집중했으면 좋겠다. 원방이 있는데 기본형이라 뭐 0,0과 반지름 3. 근데 중요한 건 이 직선이 지나가면서 만나는 뭐 현의 길이. 현이라고 하는 게 뭐죠? 라고 하면 이러한 원이 있을 때 이렇게 지나가면서 만나는 원주상의 두 점을 연결한 이 선분의 길이를 현이라고 하면서 중3 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현의 성질 같은 경우는 현을 수직이 등분하는 직선은 중심을 지나간다. 반대로 중심에서 현에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중심에서 현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수선의 발은 현을 뭐한다? 수직 이등분한다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인 거죠. 도형적. 이게 가미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수직 이등분한다라고 했으니까 지금처럼 현의 길이가 4루트 2라면 요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는 반지름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보조선 하나만 더 딱 그어볼게요. 그럼 이 반지름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3. 그럼 이걸 통해서 여기가 직각이니까 우리는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입니까? 1.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이제 거리가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이거니까 저 1차 함수 형태로 되어 있는 놈을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고치기 위해서 y를 반대로 넘겼습니다. 그러면 이런 직선의 방정식 형태가 보일 거고 이 원방의 중심좌표는 0,0이었으니까 우리가 방금 이 도형의 요소를 통해서 얻어낸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이르는 이 거리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한 것과 같다라고 놓으면서 마지막 k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제곱 하니까 2, 00 집어넣으니까 k만 남고요. 이게 누구랑 똑같다? 점과 직선 사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1과도 같다. 이렇게 써지는 거지. 자, 그러면 절대값 k는 루트 2랑 똑같고요. k는 뭐가 된다? 뿔마 루트 2가 되는데
양수 K를 물어봤으니까 루트 2가 문제의 정답이다라고 구하고 끝내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마지막 한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잠깐 쉬었다가 요거 하고 야, 펜을 던질 것까지는 없잖아 이씨. 그러고 나서 접선의 방정식까지 갈게요.